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최근 이혼했어요.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는데, 제가 이혼할 거란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사연을 적으며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어떻게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친정 부모님께 하는 꼬락서니가 아닐 때 결판을 내는 건데, 하나둘 선을 넘기 시작하더니, 저를 너무 우습게 보더라고요. 툭하면 남편이 배운 사람 이야기해서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이니 자기 자신 일은 잘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웬걸 그런 건 쥐뿔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까기 바쁘고 천상천하 유아독조. 세상에 잘난 사람은 자기 하나였네요. 어쩌면 남편이 저랑 결혼한 것도 지보다 더 잘난 사람인 거 아니 묻어가려는 심보 아니었나 싶고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살포시 사연 전해드리기 전 스포하자면 저도 안 싸운 건 아니랍니다. 그런 거 참고 살았다고 바보 천칭 같다고 저 욕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다는 사이다 결말까지 들어보신다면 이해하실 테니까요. 띵동. 누구세요? 엄마. 집에 있었니? 지나가는 길에 이거 전해줄 겸 혹시나 해서 들렀어. 집에 있으면 얼굴이나 보고 없으면 문 앞에 걸어두려고. 엄마 들어와. 토요일 오후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마트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벌이라 장을 주로 주말에 봤거든요. 집 정리도 하고 조금은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쩐 일인가 싶었어요. 별다르게 택배 시킨 건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라는 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로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고요. 손수 만든 떡을 들고 겸사겸사 들렸다고 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얼굴 보고 아니어도 떡 전해줄 겸 들렸으니 문 앞에 걸어둘 생각이라 별다르게 연락은 안 하고 왔다고요. 어디 나가려던 거 아니야? 얼굴 봤으면 됐어. 김서방도 있는데 뭘 들어가. 아냐 나가봤자 마트인데 뭐. 지금 가나 좀 이따 가나 별 차이 없잖아. 엄마 들어와 차 한잔 하고 가. 얘는 괜찮대도. 친정엄마가 먼 지역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거리에 사셨습니다. 시간을 내고 움직이는 게 아니면 사실 보러 가는 게 쉬운 거리는 아니라 엄마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반가웠어요. 아마 세상의 모든 딸들이 그럴 것 같아요. 크게 무언가를 같이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거 말입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지냈다가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정리도 거의 끝나가서 잠깐 엄마랑 차 한잔 마시고 나가는 길에 역까지 바래다 주면 될 것 같았죠. 자기야, 엄마 오셨어. 잠깐 근처 오신 길에 들리셨대. 뭐, 정무님이 차 한잔 하고 가자고 내가 들어오라 했어. 정리도 다 해가니까 우리도 차 한잔 마시고 마트 가는 길에 엄마 내려다 주려고. 괜찮지? 남편은 집 정리가 덜 되었는데 우선 씻고 나머지 마저 정리한다고 안방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거실에 있는데 나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들어가서 언지를 해줬어요. 워낙 평소에도 친정 부모님에게 예의를 차리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껄끄러운 일이 있을까봐 전 나름대로 차단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뭘 얼마나 친정을 좋아하지 않길래 친정엄마 오신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하실 수 있는데 우선 학력 차이로 남편이 저희 집을 개무시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무시하고 하찮게 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갈수록 정말 개무시라는 말이 딱 어우러질 정도였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서히 쌓이니 사연을 보내며 이혼도 한마당에 우라가 쌓이네요. 그간 어떻게 제가 참고 산 건지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60대 후반이세요. 그 연령대 부모님들이 그렇듯 가방끈이 긴 분들보다 짧은 분들이 주를 이루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도
초등학교 졸업 겨우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당신네들은 가방끈이 짧기에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하셨고 그런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니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서울에서 내노라는 명문대를 갔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당신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배우신 거 없는데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개천에서 욕나는 게 꼭 아들만 있는 건 아닌가 봐. 이렇게 당신을 보면 말이야. 친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결혼했냐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끈도 짧으신데 이렇게 자기와 동급인 대학에 보내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추켜세웠거든요. 사실 제가 공부하는데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더 배우라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의 공이 더 크다는 거 저도 모르는 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남편도 알고 인정해 주니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요. 지금 사연을 쓰면서 느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라 서서히 달라지면서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으니 그 과정 역시 싸워도 보고 잘 타일러도 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혜진아, 보일러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래? 보일러 어디 건지 불러줘봐. AS 접수해줄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1년쯤 지났나? 겨울 초임에 접어들 무렵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가 안 된다는 전화였죠. 전원을 껐다 켜고 다 해봤는데 딱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AS에 접수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 옆에서 궁시렁대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은 AS 접수도 못하신대? 그건 뭐 어렵다고 다 늦은 밤 전화까지 하고 그러시는지. 이게 가방이 끈인가? 되게 쉽고 단순한 건데. 해보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 뭐라도 배워본 적 없어서겠지. 저녁 먹고 식사를 치우는 시간이었으니까 8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저녁 8시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전화하는 게 늦은 시간인가요? 막말로 10시나 12시에 전화가 와서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춥지 않으실지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배움의 차이인지 별거 아닌 일로 전화해서 다 도움을 구한다고 콕 집어 말하더라고요. 저게 시초였습니다. 저 때 이후부터 작은 일들만 발생하면 못 배우신 티 난다고 한숨을 쉬기 일쑤였고요. 네, 뭐 인정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AS 전화 못해서 전화를 할 정도라고 오히려 반문하실 수 있고요. 주위를 보더라도 같은 연령 대비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의 항변을 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기댄다는 의미보다 제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이 크거든요. 부모님 환경에 비하면 제가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라 느끼시니까 자식이라도 많이 물어보고 참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AS는 고장났다고 하시는 말씀에 껐다 켰다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접수해준다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집에서 다 했던 일들이니 어쩌면 늘 같은 일상의 선상이었을 뿐인데 남편은 이게 이상하게 보이고 못 배웠다며 무시하는 시초가 된 거죠. 정말 못 배웠다고 말하고 무시하는 건 이유가 없었어요. 별의별 게 다 못 배운 티 내는 거고 답이 없다는 형식으로 말하니 저도 슬슬 화가 났지만 말해도 오히려 절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자기가 틀린 말 했냐고요. 장모님, 두부랑 시금치는 음식궁합에 안 맞는데 이거 이렇게 같이 무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 그런가? 앞으로는 김서방 말대로 두부랑 시금치는 상에 안 올려야겠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친정엄마가 맛있는 밥 해준다고 친정집에 들리는 날에는
이렇게 반찬으로 트집을 잡는 거죠. 이를테면 두부랑 시금치랑 음식궁합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식사를 차리면 건강상 안 좋다고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밥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저희 집이랑 친정이랑 1시간 거리랬잖아요. 그 시간 내내 차 안에서 궁시렁대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 원래 못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 TV만 봐도 건강정보 나오는 곳에 종종 나오던데 아예 TV도 안 보시나? 그것도 아니잖아. 시금치 수산 성분이 칼륨과 결합해 수삼칼륨으로 변하면 돌처럼 굳어서 결석 유발한다고 한창 TV에서 떠들어댈 정도로 엄청나는데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시나?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니. 시금치에 두부 으깨서 무쳐 먹는 건 하나의 반찬으로 반찬 가게에서도 파는데 꼭 그거 가지고 몸에 좋다 안 좋다 유난 떠는 거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밟고 나고 그래? 음식도 건강을 생각하면 잘 챙겨 먹어야지. 그나마 나는 사위라고 내 말을 새겨 들으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는 거지.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해서 평소에 안 드시면 장모님 장인어른 건강에 더 도움되니까. 내가 틀린 말 하거나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뻔히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장모님만 모르시니까 하는 이야기지. 하나부터 10까지 못 배운 거 티난다고 저희 부모님이 뭐 하나 실수라도 하시면 가르치려 들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못 배우셨다고 하니까 그럼 시댁 어른들은 얼마나 배웠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신데 대학까지 졸업하셨어요.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이 대학 동문이거든요. 결혼 초에는 그런 거 인지하지 못했고 남편도 크게 티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은 못 배운 집안이라 개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댁은 배운 집안이니 이야기하기 편하고 시사나 세계 경제 등 소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거리낌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장모님 댁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자주 뵈면 좋긴 하겠지. 근데 갈수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TV도 시사나 경제 이야기 해도 모르시고 별다르게 할 말 없이 앉아있다 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적당히 가면 안 되나? 우리 부모님처럼 이야기가 통해야 뭘 말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반찬 하나도 음식궁합 알지도 못하시고 내놓으시는데 무슨 이야기가 통해야 있는 시간이 안 지루하고 즐겁지? 이건 갈 때마다 곤욕이네. 그렇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정 가서 밥 먹고 한 번은 시댁 가서 밥을 먹는데 그 한 번도 가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차려주는 밥 먹고 이야기하다 고작 3시간 차 마시고 있다 오는 건데 할 이야기도 없고 그 시간이 곤욕이라고요. 단연 시댁은 점심 먹으러 가서 저녁까지 먹고 오기 일쑤였죠. 남편이 뭔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원래 그렇게 말 많은 사람도 아닌데 가면 갈수록 시댁에서 말이 많아졌어요. 정치가 어쩌고 요즘 주택시장이 어쩌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맞물려 세상 사는 이야기를 갑론을박하는데 제가 볼 땐 그저 웃겼습니다. 그래봤자 탁상공론이잖아요. 현실성 없는 허황한 이야기요. 물론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하는 건 좋다 생각해요. 관심이 없고 이야기조차 안 하면 누가 어떻게 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권의식까지며 마치 뭐라도 된 듯 앉아서 떠들어대는 거 보면 정말 웃음이 나거든요. 그렇게 점점 저희 친정은 이야기 대상이 아닌 집, 시댁은 삶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집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친정엄마를 집안으로 들일 때 신경이 쓰였던 거죠. 혹시라도 또 딴소리 할까 봐요. 그래도 저와 있을 때만 선을 넘었지. 친정엄마 있을 땐 자기 할 말을 해도 그게 예의를 벗어난 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미련 곰탱이처럼요. 장모님 오셨어요? 김서방 오랜만이네.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는데
혜진이가 들어오라고 해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감세.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저희 지금 마트 갈 참인데. 안방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남편은 거실로 나오더니 친정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그 전까지 저와 있을 때 친정을 개무시했어도 이렇게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랄까,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앞에 대고 핀잔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 순간 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보기 창피했거든요. 마트 가는 게 뭐 대수라고 장모가 집에 왔는데 이럴까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일정이 끼케야 마트 하나인데 어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대놓고 마트 가려는데 연락하고 오지 그랬냐뇨. 자기야, 마트 좀 늦게 가면 되지 뭘 그래. 오히려 늦게 가면 수상코너 세일한다고 자기가 더 좋아했잖아. 그거야 수상코너 살 거 있을 때 이야기고. 요즘 사람들 많아서 저녁에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적은 낮 시간에 갔다 오기로 한 거 아니야. 나랑 이야기할 땐 그러자 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장모님도 잠깐 얼굴 보고 가시려 했다는데 그지 들어오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왜 혼자 마음대로 결정짓고 그게 당연하다고 해? 당신도 참 이상하네. 저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생각에 마트 좀 늦게 가면 세일 코너가 많아지니 괜찮지 않냐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늦게 가면 주차할 곳도 없고 복잡해지는데 그거 알고 하는 소리냐고요. 오히려 친정엄마 역시 잠깐 얼굴 봤으면 됐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여럿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뭐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들어도 공감하시나요? 1시간 거리 장모님이 오셨는데 마트 고작 1시간 늦게 가는 게 이렇게 어른 앞에 두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낼 이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100번, 아니 1000번 양보해 예상하지 못하게 계획이 변경된 게 기분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건 친정엄마 가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 그러네. 내가 눈치가 없었어. 아, 차 마셨으니 이만 가볼게. 마저 정리하고 마트 늦기 전에 잘 다녀오게나. 엄마 잠깐만 기다려. 여가까지 태워다 줄게. 예, 괜찮아. 어여 정리하고 마트에 차 몰리기 전에 다녀와. 엄마 간다. 분위기가 영 불편하다는 걸 눈치채신 엄마는 결국 집에 가신다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정확히 10분 만에요.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커피를 잘 못 드셔서 티백 넣은 티를 한 잔 드렸는데 티 꺼내놓고 차 식으라고 내버려둔 채 남편이 나오면서 이 사단이 난 거라 정말 한 입도 못 드셨거든요. 미지근하다 못해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나는 차를 보자니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우리 친정까지 우습게 보는 걸까? 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엄마한테 잘난 척하고 싶은 걸까? 못나고 추해 보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서서히 친정을 개무시해가던 그 말들을 익히 들었기에 지금 보여준 대놓고 친정엄마 무시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날 게 아니라는 거 직감으로 알았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가 뭘? 마트 늦겠다. 어서 나가자. 여기 앉아봐. 지금 마트가 문제야.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마트 가기로 했으니 장모님도 얼굴 보고 가셨겠다. 원래 하려던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친정엄마가 분위기 영 아니니 불편해서 가게 된 이유까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몇 분이 늦어진 걸 상당히 불쾌하지만 참고 있다는 티를 팍팍 냈으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제 앞에서 친정엄마를 무시할까 싶었죠. 이 정도 되니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예의 차리고 어른에 대한 대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차 한 잔도 제대로 딸 집에서 못 얻어 마시고 내쫓기다시피 나가린데 맞아. 멀리서 어른이 왔는데 대체 그 대우가 맞기나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니네 엄마는 왜 예의 없게 불쑥 찾아오고 그래. 연락을 하고 왔으면 내가 차 한 잔도 못 드시고 가게 하겠어? 식사도 시켜드리지? 내가 또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도 일정이 있는데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는데 일정 어떻게 다 맞춘다고 해? 못 배우셨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말이야. 그리고 다 큰 자식도 가정을 꾸리면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튼 기본적으로 다른 집에 간다면 약속하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다른 신하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가는 게 예의지. 진짜 예의가 없는 건지 못 배운 건지. 대체 못 배운 건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른 공경은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으면 할 말이 생각 안 난다던데 이건 어이가 없는 건 둘째치고 친정부모님을 따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건 싸우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놓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싶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불쑥 찾아온 건 결혼하고 3년째 되던 이날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기억 못하나 본데 시어머님은 두세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불쑥 찾아오세요. 거리상으로 시댁이 더 가까워 잠깐 나갔다가 근처에 모사라 들리셨다가요. 그때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칼을 갈았죠.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띵동.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현석이는 왜 전화를 안 받는다니? 요 앞에 새로 오픈한 베이커리 만나다고 하도 동네에 소문나서 한번 들리는 영화 봤다. 그러셨어요. 저희 점심 먹으러 나가려던 참인데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현석 씨 씻느라고 말 전화기도 뭐하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광. 그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제 편인지 친정엄마가 왔다 가신 다음 주말 시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했는데 유기농 발효빵으로 지역에서 꽤 평이 좋았어요. 맘카페는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속이 편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해서 아마 궁금하셨나 봐요. 저도 아직 먹어본 건 아닌데 워낙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이슈인 곳이라 시어머님도 멀지 않으시니 궁금했는지 맛보러 오신 겨 저희 집에서 같이 먹어볼 생각으로 들리신 것 같았습니다. 간만에 근교도 온 아들이도 갈 겸 외식하려고 나갈 준비 중 시어머님이 오셔서 용건만 정말 간단히 말했어요. 현관문을 연 채로 할 말만 딱 하고 문 닫았죠. 누가 왔다 갔어? 어머님. 엄마? 요 앞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왔다가 잠깐 들리셨대. 당신 말대로 어떻게 다 큰 자식집 예의도 없이 약속 안 하고 찾아오신대.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가려 했는데 까딱하면 식사 시간 늦춰질 뻔했잖아.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 지나서 배고픈데 말이야. 뭐, 당신 최종신이여? 다 씻고 나온 남편이 묻더라고요. 문소리가 났는데 누구 왔다 갔냐고요.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시어머님이 요 앞 빵집에 오셨다가 주말이니까 집에 있을 것 같아 들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외식하러 나가기로 했던 터라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먹고요. 정말 당신 말대로 다 큰 자식 독립했다 생각하면 인정해주고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배운 집이라고 해도 별다를 걸 없네 하고 비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개거품을 물며 따지고 들대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자기네 부모님이랑 같냐고요. 당신 지금 미쳤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집 앞에서 시어머님을 문전박대해. 길 가는 사람 열이면 열 붙잡고 말해봐 욕먹을 짓이지. 지난번에 장모님 일 때문에 그래? 그거랑 이거랑 같아? 우리 집이랑은 원래 스스럼 없이 대화도 많이 하고 더 친하게 지냈잖아. 경우가 달라도 엄연히 다른 거지. 그래 가지고 꽁해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시청자 여러분은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내쫓은 거랑 제가 시어머님 내쫓은 거랑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맞장구 쳐주실 것 같은데 남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시대가 어려운 줄 알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했대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그러는 넌 얼마나 친정을 어렵게 아냐고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댁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당신은 말뚝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말뚝을 아예 뽑아서 내팽개치다 못해 태워버리지 않냐며 둘이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봤자 더 이상 좋은 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친정은 더 무시할 테고 그게 당연시되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대상은 저겠죠. 잘난 시댁은 배움의 끈이 기니 할 이야기도 많고 예의 차리고 잘난 집안이고 저는 못 배운 집안의 하나의 빛 같은 존재로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고 못 배운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말 서슴없이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자란 환경 무시 못하나 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워낙 책도 좋아하시고 세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서 해외도 종종 나가봤거든? 근데 당신은 다 처음이지? 개천에서 용났어도 개천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봐. 하하. 가끔 하는 이런 말들이 그냥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영문대여도 사실 남편하고 전 레벨이 다르거든요. 학과부터 졸업까지 받은 학점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고 들자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솔직히 그러려니 했어요. 자란 환경. 사실 그랬으니까요. 거들먹거리고 싶은 게 그거인가 보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저것도 한 번 따지고 두니 그마저도 뜸해졌거든요. 동문이라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 거리도 비슷해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한 건데 완전 학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댔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리 좀 더 잡으면 애를 가질 생각이라 아이 없는 게 다행이지 싶었어요. 기회만 역보다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예나 씨 많이 어렵나 봐. 어? 예나? 예나가 누구야? 몰라? 당신 첫사랑 아주 애절하던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아니면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한 건지 컴퓨터에 카톡을 연결해뒀으면서 그걸 끄지 않고 놔뒀더라고요. 평소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다르게 서로 사생활에 터치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런데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어 레이더망을 풀로 켜고 다녀서 그런지 늘 같은 일상이고 달랐던 점이 없는데 유독 카톡 목록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무선도 이라는 톡방 명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보통은 친구들 이름으로 있던가 회사명, 모임명인데 동네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동네는 남편이 어릴 때 살던 동네라 어린 시절 동정 모임인가 싶었는데 방 명칭 옆에 인원수가 나오는데 다른 방들은 3명, 20명 이렇게 많은데 그 방은 인원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표시되지 않았다는 건 1대1 방이라는 건데 궁금하더라고요. 상대방 이름도 아니고 별도로 방 명칭을 정할 정도라면 대체 무슨 사이일까 하고 말이에요. 대화 목록을 위로 살펴보는데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첫사랑이더라고요.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그 첫사랑이 이혼하고 남편하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첫사랑은 결혼을 일찍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데 사는 동네가 남편 회사하고 가까운 것 같았고요. 자주는 아니었는데 최근 아이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았어요. 고맙다라는 말도 자주 오가고 아이가 열이 내렸는지 병원에 데려다 줬다 다시 데려다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솔직히 이런 부분으로만 바람을 폈다 안 폈다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빌미가 되는 결정적인 부분을 캐치했죠. 3개월 전 저 몰래 대출을 받아 그 첫사랑을 도와줬더라고요. 전세자금을 올려달라는데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미 전세금을 다 썼던 터라 이제 일을 시작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아이 초등학교도 입학했던 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남편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니 남편이 정말 카톡 확인하고 5분도 채 안 돼 걱정 말라고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여유분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니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니 전세자금 나중에 회수할 때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 여유자금 없거든요. 대출받은 거 뻔히 아는데 첫사랑한테는 있는 척 제대로 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다혜 때문에? 나 몰래 대출도 받아줬던데? 뭐야, 당신 나 몰래 뒷조사했어? 당황하고 말을 더듬더니 뒷조사했냐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요. 대참 어이가 없어서 카톡만으로는 정황이 분명치 않았어요. 대출받았다는 정도만 예측할 수 있어서 은행에 알아봤더니 4천만 원 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카톡 대화상 아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라는 부분이 생각나서 남편 퇴근하고 잠든 틈을 타 주차장 내려가서 차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저희 집은 차가 2대라 별도로 이용하니 사실 남편 차를 타거나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워낙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마트를 가거나 어디 이동할 때도 제 차가 편하니 당연히 남편이 제 차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랙박스를 본다 생각 못했나 봅니다.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그 첫사랑이 남편한테 힘들다며 기대고 한참 이야기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증거로 충분했죠. 아니, 번거롭게 뒷조사할 게 뭐 있어? 여기저기 더럽게 흔적 다 남기고 다녔던데? 우리 엄마 못 배웠다고 예의 없다며 그렇게 무시하더니 당신 하는 꼬락서니 보니 답 없더라. 솔직히 당신 동문 열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내가 당신 이캠 출신인 거 모를 줄 알아. 이캠으로 대학 들어와서 전공 받고 본캠으로 오면 레벨이 같아져? 닭군 전공도 내 전공보다 레벨 차이 엄청나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학점 빵꾸 나서 졸업도 겨우 한 주제에 과 수석으로 들어와 과 대표로 졸업한 내 앞에서 학벌 배운 거 너무 운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설프게 배웠으니까 무식한 티 더 나는 거야.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나 봐. 초등학교 3학년에 있는 과목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있는데 어른 공경은 바라지도 않아. 글러먹었으니까. 그럼 최소한 배우자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첫사랑 여유가 있으니 빌려주는 거라고. 내가 힘이 돼주겠다고. 왜? 한때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첫사랑도 못 잊었다 말하게.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정말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알 거라고 생각 못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솔직히 학점이나 학벌로 잘난 척하는 남편, 동문회에 끼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제가 선택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니 자존심 뭉개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해서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캠도 아니고 경기도에는 이 캠에 들어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 말하는 순간 겸용하려던 입을 다물더라고요. 창피했겠죠. 학고 맞은 것도 알고 겨우 졸업한 것 모두 알고 있는데 말 안 했거든요. 인생을 살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이요? 시어머님도 공부 꽤 잘하신 걸로 알아요. 결국 동문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주는 저와 시어머님과 비교도 안 되는 낮은 레벨은 어찌 보면 남편이었는데 동급이라 착각하다 보니 저희 엄마를 아래로 보고 까기 시작한 거죠. 지 분수도 모르고요. 몰아붙이면서
이혼 소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너 그렇게 학벌로 우리 엄마 따위봤지? 그 오집자는 학점으로 나랑 동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역겹거든. 앞으로 네가 으스대는 그 학벌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해줄게. 나 이혼하면서 이혼하게 된 이유 동문회 쫙 다 말하고 다닐 거야. 가뜩이나 당신 동문회 오라고 연락도 잘 못 받고 나 때문에 동문회 다니니 아주 착각 제대로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꿈도 꾸지 마.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혼 소리를 날리면서 이제는 동문회 나올 생각도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거 으스대는 맛에 살았던 거 뻔히 하니까 아예 나대지도 못하게 선을 그어버렸죠. 그리고 그 첫사랑이랑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합의 이혼의 대가가 재산의 70%를 제가 가져오는 조건이었거든요. 합의 안 하고 소송으로 가면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첫사랑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 놓았어요. 선을 넘었던 안 넘었던 뒤지면 나올 테고 지저분한 거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있는 척 잘난 척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아서 까발리니 발가벗고 길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저에게 한 꼬락서니를 보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약점 제대로 잡은 거죠.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 사람 우습게 본다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따지거더니 틀린 말 아니고 없는 말 아니니 입도 뻥끗 못하는 거 보는데 웃겼어요. 학벌이 뭐라고 첫사랑에게 있는 척하고 싶은 게 뭐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어? 남자 보는 눈이 딱 그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저를 욕하실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불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옆을 보니 이 남자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했듯 동문회, 거리도 비슷해서 이 사람이면 가정을 이끌고 지내는 거 무리 없다 생각했고요. 결혼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마침 제 옆에 있던 사람이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결혼했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차라리 불같은 사랑을 했으면 덜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랬다면 울고 불고 어떻게든 더 잘 지내보려고 애썼을까? 문득 가보지 않은 길이 궁금해지네요. 원래 그런 거겠죠? 지금 이 결혼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면 또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니 속 시원해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지 분수도 모르고 전하 시어머님이 눈 감아주니 착각을 해도 제대로 했더라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신 거 아니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우물안 개구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목표는 꼰대가 되지 말자예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으스대거나 누구 가리치려 들지 말아야지가 좌우명이고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날뛰는데 저 같은 사람 되기 싫어 대꾸도 잘 안 했나 싶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못 만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우습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 미리 알아차는 법 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세상을 덜 배웠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정말 사람은 알아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앞으로 결혼 생각이냐 물으신다면 합답은 못하겠지만 사람다운 사람 만나고 싶다는 바람만 살포시 전해볼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